IF 편 끝났고 이제 데칼라로 넘어갈게요. 데칼라 같은 경우에는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 체면술로 노예로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목마른 갈증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마 스토리 설명하면서 게임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 세례받은 드루키 이네들은 모라티가 그 쾌락의 교단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쾌락의 교단이 슬란시 신을 또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핍박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모라티가 잡히고 나서 배척을 당하니까 노우스카 쪽으로 가서 노우스카에서 살아난 애들입니다, 얘들. 그래서 완전 카오스 엘프라고 볼 수가 있어. 뭐 슬라네시의 고위영우, 다른 애들이랑 좀 비슷하게 추가해줬고요. 카오스 소스로 역시나 다른 카오스 DLC처럼 군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쾌락 추구자, 이 친구도 분마 위에 탑승해갖고 돌격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장갑이 낮다. 약간 슬라네시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지? 컨셉이 다 비슷해요. 드루키의 근접보병, 얘네들도 해례받은 드루키들이랑 비슷합니다. 석궁으로 영입할 수가 있는데, 석궁 유닛은 원거리 공격이잖아요. 근데 슬라네시가 원거리 공격보다는 약간 빠른 망치와 모루 전략을 사용하는 그 기동성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드루키 원거리 부대들한테는 추가적인 기술이라든가 연구 같은 걸로 보너스 받기가 좀 어렵대요. 근데 모라티는 얘네들 뽑을 수가 있대. 그래서 모라티 쪽으로다가 플레이 하실 때는 요 DLC가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약간 슬라시 DLC의 인질입니다. 이 슬랑고 애들은 역시나 이제 비맨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슬라네시에는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선봉 배치, 빠른 이동,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적을 기습하는 공격, 이거 다 슬라네시 애들 다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 일자리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비스트맨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질이라 볼 수 있고. 프레이트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사슴 같은데, 그죠? 사슴 같이 생겼고, 그 박쥐 같은 느낌이 또 나는데, 이 괴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원래는 브레토니아 쪽에서 사는 애들인데 사슴으로 오해를 받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사슴으로 오해를 받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 사슴인 줄 알고 활로 쐈다가 활 맞아가지고 막 빡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고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플라잉 고란인데 아주 지독한 고란이에요. 그리고 퀘스팅 나이트가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 그 믿거나 말거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잘라 그러면 막 화살 맞고 이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육식 사슴, 육식 고라니, 파괴적인 고라니. 이 친구는 상처 입히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되게 잔인하게 죽이고 악한 존재로다가 묘사가 된대요, 브레토니아 쪽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사슴처럼 해갖고 공격하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 녀석이 상처를 입으면은,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단 상처라고 하면 다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약간 변태적인 또라이 같은 그런 고라니. 이 친구가 슬라네시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데칼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군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쪽에 있는 나가리트에서 태어났는데, 요 나가리트가 예전에 울산 초기 때만 해도 초대 피니스킹 그 아에나리온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조금 방구 좀 끼는 그리고 데칼라의 아빠가 정말 유명한 귀족입니다. 아에나리온 옆에서 싸우는 선봉대 같은 느낌의. 근데 그 귀족의 딸이 데칼라예요. 근데 이뻤대. 왜 이뻤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엄청난 미인이어가지고 슬라네시의 악마가 데칼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쫓아다닐 정도로다가 굉장한 미인이었대요. 근데 그 악마가 계속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악마한테 딸내미를 넘겨버렸고, 거기에 그 앙심을 품은 딸내미가 그 악마 대공한테 자진해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슬라네시한테 완전 물들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악마 대공이랑 같이 쳐들어가. 막 사람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악마 대공이 먼저 이제 계약을 했고, 이 친구가 그 데칼라를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카오스 팀 딱 얻자마자 지금 완전 타락해갖고 자기 가족들 죽이는 거 보면서 슬라네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슬라네시가 진짜 총애를 해주다 보니까 이 남편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서 슬라네시한테 소원을 빌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데칼라가 자기한테 돌아오게 해달라고. 데칼라랑 지금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데칼라를 슬라네시가 제약을 걸어가고 합니다. 데칼라는 지금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그리고 다시 자기 그 남편한테 돌아가기 싫은데 그 남편한테 돌아가지 않으면은 데몬 프린스가 될 수 없는 데몬 프린세스가 될 수 없는 찐 데몬이 돼갖고 죽어도 계속 살아나는 진짜 영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든 싫든 슬라네시가 만드는 친해지길 바래 그 이온 숙녀 캠프 이런 거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칼라가 돌아가면 좋은데 데칼라는 또 데칼라 나름대로 어떤 철학 같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슬라네시한테 아무리 공을 바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슬라네시가 데칼라가 악마 대공이 되려 그러면 거부합니다. 계속 그냥 승진 안 시켜줘요. 승진 목록에 올라와 있어도 계속 목록에서 내려. 왜냐면은 아까 데칼라랑 결혼했던 악마 대공이 또 한 자리 하는 애거든. 그래가지고 걔한테 청탁에 들어왔다 보니까 데칼라는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20년차 주의 20년차 주의입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자. 뭐 자세한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리고 다음 이 친구 이야기 드리겠어요. 영웅 이야기. 영웅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군주 플레이 하면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웅은 스토리를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전야제 하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 소르츠 비에나르의 스티르카르 이름이 솔직히 너무 부르기 어려워. 스티르카르가 이름이고 앞에 붙는 그 소르츠 비에나르는 부족 이름이래요. 그 발키아나 빌리치처럼 요 위쪽 카오스 동네에서 태어났답니다. 소르츠 비에나르라는 부족에 태어났는데 그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부족장이 굉장히 뭐랄까 터프한 부족장이었어요. 진짜 마초 부족장. 그렇다 보니까 아들을 엄청 엄하게 키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아들 때리고 훈육을 진짜 엄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티르카르도 되게 맞으면서 자라고. 근데 그 부족의 다른 전사들이 아 이게 교육 방식인가 보다 하고 스티리카르가 무슨 잘못을 하니까 스티리카르를 그 부족 전사가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전사를 잡아가지고 채찍으로 그냥 막 살이 벗겨질 만큼 때렸대. 그리고 나서 스티리카르를 자기가 또 때렸대. 어쨌든 잘못은 잘못인데 스티리카르를 때리는 건 내 권한이다. 내 아들 때리는 건 내 권한이야. 이런 아버지예요. 되게 무서운 아버지야. 아무튼 이렇게 엄하게 자라다 보니까 스티리카르는 정말 훌륭한 전사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뭔가 결여가 되지. 사랑을 못 받잖아.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근데 이 친구가 정신을 놔버리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이 친구한테는 비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오랜 그런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가 커오는 걸 지켜봐준 그냥 자기 또래 같은 그런 느낌의 정령.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 상상 속의 친구. 그 상상 속의 친구의 이름이 슬레주주. 이름에서 느낌이 좀 오죠? 슬레주주라는 친구예요. 슬레주주가 뭐 이런 얘기를 해. 내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사라져.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핑크퐁 같은 친구인데 뭐랄까 크면 클수록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슬레주주가 귓속말로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 이런 상황에서는 야 미안했다 그래 그러면은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이 풀리는 거야. 야 여기서는 말을 돌려. 햄터러 DLC 오늘 새벽 2시에 나온다 그래. 그러면 햄터러 DLC 오늘 새벽 2시에 나온대. 그래?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점점 커질수록 이 스틸카르가 잘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이 스틸카르한테 빠져듭니다. 싸움도 잘하지. 똑똑하지. 말도 잘해. 뒤에는 슬레주주가 있었죠. 슬레주가 다 코치를 해줬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틸카르 굉장히 대단한 청년이다. 그래서 되게 칭송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족의 리더가 됩니다. 출정 막 나가고 자기가 부족을 이끌고 하면서 쿠르간 부족들 이겨버려. 그냥 정복을 해 쿠르간 쪽을.
그리고 제국, 브레토니아 이런 데도 쳐들어갑니다. 엄청 명성을 떨쳐. 근데 아직은 부족장이 아니었어요. 아직 부족장이 아니야. 아버지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였어. 근데 아들이 잘 나가니까 부족장의 자리를 계속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더 엄하게 막 대하는데 슬레주주가 아빠랑 어려운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대들라고 그냥 부추기는 거야. 야, 아빠 때려. 막 이러는 거야. 페륜 같은 아빠 때리라고? 당연히 안 때려. 근데 어느 날에 전투가 끝난 그 술자리에서 스틸카레를 축하하는 그런 건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스틸카레한테 영광을 바르면서 건배 이러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건배를 안 해요. 술맛 떨어진다고. 나는 인정 못한다. 스틸카르가 얼마나 잘하던 간에 내가 왕년에 나갔던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야. 쟤는 나보다 한참 못해. 그러니까 갑분싸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얘기 하니까 사실 다른 애들은 되게 이제 좀 그렇죠.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부족장이잖아요. 부족장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스트리카르가 아버지한테 아무리 그래도 건배는 해주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스트리카르 죽방을 날려버려. 갑자기 때려버려.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 심각해져요. 막 험악해지는 거. 지금 잔치 날인데 사람들이 다들 심각하게 쳐다봅니다.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 싸워라, 싸워라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갑자기 막 불길처럼 번지더니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술자리에서 부자 간의 어떤 부족장 쟁탈전이 돼갖고 아버지랑 싸우게 되는데 이 싸우라는 얘기를 했던 목소리를 스트리카르가 알고 있었어요. 누구냐? 슬레주주였어. 슬레주주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거든. 다른 사람한테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는데 싸워라 싸워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호응하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스트리카르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카르가 결국에는 맨손 격투를 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부족장이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부족장이 되니까 온갖 권력이라든가 뭐 여자라든가 혹은 보물이라든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부족장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스트리카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슬레주주가 이 얘기를 해줘요. 어둠의 대공의 은총을 받았다 네가. 그분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뭐 재단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그걸 알았다고 해갖고 재단을 세워줘요. 그리고 슬라네시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부족이 된 거야. 그리고 카오스 워리어가 돼갖고 홍곤이도 튀어나오고 뿔도 생기고 대머리가 되고 왜 완전 대머리는 아니지. 이거 머리카락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었나봐. 변발 가발 수도 있겠어요. 헤어 스키그 같은 거를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체 변형이 된 거를 보고 부족 애들이 굉장히 숭배를 해. 그러니까 점점 스티리카르 그 밑에 들어와요. 스티리카르 잘 나간다더라 하면서 또 20년이 넘게 카오스 황무지를 싸돌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봅니다. 자기 다 평정을 해. 그리고 에보초준이 나타납니다. 에보초준이 나타나서 슬라네시의 뜻에 따라가지고 아카온한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카온 출정이랑 동시에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노스카 애들을 끌고 잔뜩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제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점령한 게 지금 페스투스 시아구치, 포울란트 그쪽에 있는 이 헤르기그를 점령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활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공성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헤르기그 공성하고 있는 동안에 아카온이 위로 올라가서 미덴하임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덴하임 전투가 끝날 때쯤에 헤르기그가 함락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성전이 너무 길어서 가지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나서 그냥 흥청망청 놀았대. 그래서 엔드타임에서는 크게 뭐 활약상이 없습니다. 요런 캐릭터 그게 스트리카르다. 여기까지.